자, 16번의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주유소를 우리가 자주 가게 되죠. 자, 주유소는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그 주유기는 요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길가에 정차할 수 있게 이렇게 길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주유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법으로 이 주유 공지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주유소는 이 정도의 빈 땅을 주변에 유지를 해야 된다. 그 규정이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로로는 15m, 그리고 세로로는 6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법으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주유기가 항상 안쪽에 있어서 우리가 주유를 하러 안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태로 주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m, 6m고 주유중 엔진 정지의 글자색과 바탕색, 주유중 엔진 정지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시판도 있으니까 색깔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17번의 게시판의 내용 중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자, 게시판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게 제조소 등의 종류, 주의사항,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 수량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는 화학명입니다. 그래서 화학명을 빼고, 품명도 등유를 쓰는 게 아니라, 등유는 제2석유류니까 품명인 제2석유류를 써야겠죠. 그리고 제가 책에서 이제 지정수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뭐 수용성, 비수용성 이렇게 해설은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답을 쓰실 때는 수용성, 비수용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료위험물에서 품명은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특수인화물, 동식물유류, 알코올류 이렇게까지만 있지, 제1석유류 수용성, 제2석유류 비수용성 이런 식으로 수용성, 비수용성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정수량의 배수까지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8번에는 이 중에서 이제 물질을 고르고 이제 분해 반응식을 쓰는 건데, 여기도 이제 인류위험물이죠. 자, 인류위험물이 분해가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황화탄소가 들어있는 시약병에서 이황화탄소는 사료위험물의 특수인화물이에요. 사료위험물은 기름 종류가 많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면 대부분 물 위에 뜬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가는데, 예외인 경우 이 이황화탄소에 해당합니다. 이황화탄소는 비중 1.26이니까 물 속에 넣었을 때 물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둥둥 뜨는 게 아니라 물로 소화를 해도 주수 소화가 질식 소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화탄소뿐만 아니라 이석유류의 수용성 그 이상인 물질들, 3석유류, 4석유류 이런 비수용성 물질들도 물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에 가라앉는 사료위험물은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동탱크 저장소의 칸막이 구하는 것도 잘 출제가 되는데요. 칸막이를 나누는 이유는 이 한 칸의 용량이 4,000리터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칸막이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6,000리터를 저장을 할 때는 칸수로는 4칸이 필요하고, 4칸을 만들려면 한 개가 빠진 칸막이를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칸막이를 3개 설치하면 4칸이 나오니까 칸막이 개수할 때는 빼기 1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4,000분의 16,000을 하지만 그 다음에 빼기 1을 해가지고 칸막이 개수를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파판은 하나의 구획 부분에 요 칸막이에 수직해서, 그러니까 땅으로부터는 수평하게 이렇게 설치하는 게 방파판인데요. 이 방파판은 2개 이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잘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1번 보시면 6m 이상의 단층 건물인데 옥내 저장소의 높이가 있어요. 그 바닥에서부터 처마까지 높이가 6m 미만인데, 6m 정도면 우리 아파트나 보통 건물을 생각했을 때 2층이거든요. 그러니까 2층 정도의 높이, 굉장히 큰 높이죠. 보통 공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높이인데, 이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를 높이는 거니까 좀 더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걸 허가를 해줄 수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벽, 기둥, 보호 및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할 것. 내화 구조랑 불연 재료가 되게 많이 나오는 법령 단어인데요.
내화 구조는 이제 불이 났을 때 잘 견디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견디는 구조인 뭐 잘 타지 않는 물질들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출입구에 갑종 방화문,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이 있는데 갑종 방화문이 더 불에 잘 견뎌요. 불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바로 타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달궈지다가 나중에 불에 타는 그런 재질로 된 거, 피뢰침을 설치할 것. 자, 이 정도로 안전이 조금 더 확보가 된 경우에는 처마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거고, 이렇게 쭉 쓰는 것보다도 요즘은 1, 2, 3, 4, 5번 해가지고 이 중에서 틀린 거 뭐 세 가지를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거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에 대한 기준이 있죠. 뭐 유황이라고 다 위험물이 되는 게 아니고 금속분이라고 다 위험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유황은 60 중량 % 이상 함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순도 측정에 있어서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은 제외시킨다.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과 수분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 이상,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이상인 것, 그리고 금속분은 구리, 니켈을 제외하고 150 마이크로미터 50 중량 % 이상, 마그네슘은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은 제외, 그리고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것 제외. 그러니까 2mm보다 크기가 크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번의 답은 Fe, 철분이고요. 나번의 답은 구리의 분말, Cu 이게 되겠습니다. 23번에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과 낮은 것. 연소 범위가 출제가 되게 되면 사실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모든 위험물의 연소 범위, 인화점 이런 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가장 넓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디에틸 에테르, 높은 거 빼기 낮은 것의 연소 범위를 했을 때 46.1로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일석이류인 것들, 이 중에서 이제 아세톤 그리고 휘발유를 고르면 되겠고요. 증기 비중이 가장 작은 것, 오히려 증기 비중은 분자식을 알면 구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연소 범위나 인화점은 사실 위험물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물질은 모르더라도 이 정도는 이제 여력이 되신다면 암기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에 원자 번호가 큰 거, 마그네슘과 구리 다음에 아연인데요. 아연이 30번으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고, 이제 염산과 반응했을 때는 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가스의 명칭을 쓰라고 했으니까 수소 한글로 쓰는 거고, 화학식을 쓰라고 했을 때는 H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소 등 중에서 옥외 저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외 저장소는 따로 건물이 없어요. 그냥 어떤 땅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게 옥외 저장소가 되는데요. 경계구역 내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이 문제 지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건데요.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나왔을 때 지정 수량이 몇 배인지 구해봤을 때 200배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200배가 넘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한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자, 내부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리고 내부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를 전체적으로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었지만, 자, 이 두 번째 해설은 이제 생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